자, 먼저 이제 반응식이 있으면은 뭐 개수의 의미는 뭐 개수비가 분자수비고 몰수비이면 기체인 경우에는 부피비다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야. 알았지? 그거 말고 다른 의미가 뭐 있냐 이거죠. 자, 첫 번째로 보는 거는요. 개수비가 부피비고 몰수비고 뭐 이런 거 말고 이제 그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개수의 합이 있어요.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뭐를 얘기하냐면 토탈 몰수롬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반응은 항상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걔네들의 어떤 전체 몰수들은 달라질 수도 있고 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 개수의 합이야. 그래서 전체 몰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또는 자, 토탈 몰수가 감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일정할 수도 있죠.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이 있으면 질소, 수소, 자, 이런 반응 한번 보자. 자, 이건 이거거든. 1몰, 3몰이 반응했는데 2몰이 생성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는 합이 4고 여기는 2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때마다 몰수가 줄어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토탈 몰수는 감소하는구나. 그 다음 자, 이번에는 C3H8이 연소하는 반응입니다. 그럼 얘는 합이 얼마냐면 6이에요. 생성물의 합은 7이죠. 그럼 6이 반응해서 7이 된다는 얘기는 반응할 때마다 몰수는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증가한다. 자, 이런 반응 봅시다. 반응물의 개수합이 2죠? 얘도 2예요. 그죠? 그런가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동일해. 그럼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는 반응할 때 이 전체 몰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걸 뜻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어지는 자료는 이거 주어지고 이거 증가하니 감소하니 안 물어봐. 얘를 주어지고 얘네들의 개수 관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럼 이제 보자고요. 자, 몰수 감소하는 반응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을 예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반응물의 개수합이 얼마죠? 3. 생성물의 개수합은 2. 그래서 3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거든. 그러면 이때 1만큼씩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이 2가 될 때. 그러면 얘는 결국 이거지. 한 번 반응할 때마다 몇 몰씩 감소해요? 1몰씩 감소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3몰이 있다가 2몰이 되는 거니까. 할 때 1몰씩 감소를 합니다. 아니면 얘들을 봐봐봐. A의 개수하고 C의 개수가 동일하잖아. 그치? A, C가 동일하지? 그러니까 얘가 없어진 만큼 얘는 생성되는 거니까 전체 몰수의 변화를 주진 않아요. 얘가 없어진 이가. 근데 B도 있잖아. 그럼 이 B가 없어진 만큼 전체 몰수가 감소하겠네?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가 편한 경우도 있고 지금 얘기한 경우가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자. 또 이거는 다른 말로는 반응한 B의 몰수만큼 감소한다. 전체 몰수가.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반응을 예를 들어서 전체 몰수가 4몰이 감소했다. 감소했다고 하자. 생성된 C는 얼마니가 질문이에요. 자, 몇 몰이 감소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4몰이 감소했다고 그랬죠. 그지? 그럼 얘는 몇 번 반응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 4번 반응한 거야. 4번. 이렇게. 그럼 4번 반응하면 한 번 반응할 때 2몰씩 생성되잖아. 4번 반응해서 몇 몰 생성돼야 돼? 8몰이죠. 자,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전체 몰수가 1몰이 감소하는 거고 1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C가 2몰이 생성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4번 반응했으니까 8몰이 생성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리고 이거로도 가는 게 봐봐. 자, 반응한 B만큼 몰수가 감소했대. 그럼 B가 몇 몰 반응했다는 얘기니? 4몰이 반응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생성된 C는 몇 몰이 생성돼야 돼? 8몰이 생성돼야지. 개수비가 1대 2잖아. 이해돼? 자, 둘 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알았지? 자,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서 나오냐면 보통은 자료가 주어지는데 자, y축이 부피고 x축이 시간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자료가 주어져. 여기가 이제 5V거든. 4V. 자, 그러면은 항상 이제 화학은요, 아보가드로 법칙밖에 적용을 못 합니다. 기체에서는. 그러니까 기체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
올수에 비례하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5개 있다가 4개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 없어. 그냥 하나 없었다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하나 없어진 거니까 생각을 이렇게 해야지. 개수가 여기가 3이죠. 여기는 2고. 그럼 얘는 1만큼씩 반응을 하는데 1만큼이 없어진대. 1만큼씩 없어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한 번 반응했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러면 이때 2라고 쓰고 한 번만 하면 2만큼 생성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요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알았지? 맨 처음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면 2죠. 그럼 여기 4 보여? 4? 4? 그럼 이 4에는 얘 2랑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어야 되겠지. 맞잖아. 그러면 얘를 0이라고 놓는다면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A는 얼마 있었어요? 맨 처음에? 처음. 2가 있었겠지. 2가 있다가 2 반응해서 0이 됐잖아. 그 다음에 얘는요. B는 3이 있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더했을 때가 5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한계 반응물, 다시 말하면 0이 되는 물질을 B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얘가 2가 될 테니까. 그럼 얘는 4가 될 것이고 얘는 0이면은 1이 되겠죠. 그래도 빨간 거 더해도 5가 돼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놈이 한계 반응물인가를 주어지든가 다른 어떤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시를 해줘야 되겠지. 왜냐면 A를 한계 반응물을 해도 되고 B를 한계 반응물로 놔도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분제 내에서 주어집니다. 아셨죠? 자, 이게 또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또 자주 등장하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밀도야, 밀도. 똑같은 상황에서 밀도가 주어집니다. 밀도는 이렇게 돼. 여기가 4D.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밀도라고 하는 게 그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알겠지?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야. 근데 이 질량이 일정이 안 일정해. 일정하지. 그렇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반응이 진행을 하더라도 질량이 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피 있죠? 이 부피를 밀도를 이용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결국 밀도 B가 반응 전에 4고 4D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5D라는 얘기는 부피 B가 5대 4란 뜻이에요. 할만하죠? 이 정도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져요. 조금씩. 음,
일단은 이게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 나오면은 그 기체의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A 3W B는 W 이 10m 합시다. 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반응 전후의 모습을 나타내 준 겁니다. 그럼 이 자료를 이용해서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의 B를 구해볼 거야.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진짜 분자량이 얼마인지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분자량의 B가 몇 대 몇인지라는 상대값을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럼 먼저 이제 해야 될 거. 반응식 보세요. 얘는 개수의 합이 4죠. 얘는 개수의 합이 2고. 그럼 반응할 때마다 이만큼이 감소하는 거야. 반응할 때마다 이만큼 감소한다. 알겠지? 그럼 봅시다. 요 놈이 신몰이거든요. 신몰을 놓자고. 왜냐면 10리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6몰로 놓을게요. 그럼 얘는 반응할 때 몇 몰씩 없어지니? 토탈 몇 몰씩 없어졌지? 4몰씩 없어졌네. 알겠죠? 그러면은 몇 번 반응한 거지? 2번 반응한 건가? 2번 반응했다. 그럼 2번 반응했다면 C는 몇 몰 생성돼야 돼? 2번 했으니까 4몰. A는 2몰, 얘는 6몰.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3대 1대 2로. 자, 그 다음 C는 4몰인데 여기 보니까 뭐가 한계 반응물이에요? A가 남고 B가 없어졌죠. 그럼 B는 0이야.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돼? 반응 이후에 A는 이게 6몰이라며. 그러면 이게 4몰이니까 A가 2몰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A는 2몰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반응 전, 이게 반응 후니까 반응 전에 A는 몇 몰이 있었어요? 8몰, B는 2몰, C는 없었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에 대한 몰수비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분자량 구할게. 자, 일단 그 8대 2에 해당하는 질량은 3WW니까 3대 1이에요. 몰수 4대 1. 여기에 분자량 3대 4. 그래서 분자량 B는 얼마가 되냐면 3대 4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이해돼? 안 돼?
다시 얘기해 줄게. 야야야야. 여기 봐봐. 이 문제 다시 봐. 우리가 분자량을 구하는 거야. 분자량 구하려면 두 가지 알아야 돼. 뭐만 알아야 되지? 질량이랑 몰수. 알겠지? 질량이랑 몰수 관계만 알면 돼. 그러면 일단 질량은 이거잖아. 그러면 이 A하고 B에 대한 몰수 관계만 알면 되네. 질량 B는 알고 있으니까. 알았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반응이 진행했을 때 10리터, 6리터라는 걸 보고 10몰, 6몰로 놓은 거예요. 알았지? 우리는 몰수 B만 알면 되는 거지 진짜 몰수를 알 필요는 없는 거야. 자, 그래서 10몰, 6몰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4고 2니까 반응할 때마다 얼마씩 없어져? 2몰씩 없어지는 거고 그럼 이제 3몰이 없어졌으니까 몇 번 반응했어? 그러면 이게 두 번 반응하는데 한 번 반응할 때 2몰씩 생성되잖아. 두 번 반응해서 몇 몰 생성돼야 돼? 3몰. 그럼 개수 B만큼 반응해야 되니까 6, 2만큼 반응한 거야. 그래서 얘가 4가 됐네. 근데 AC가 남았기 때문에 B는 없어요. 얘 0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 있어야 돼? 얼마 남아야 돼? 2가 남아야지. 그잖아. 여기 6몰이니까 얘는 3몰 생성된 거 알았고 얘는 2몰 남은 거야. 그래서 맨 처음을 예측하는 거야. 6몰 반응에서 2몰 남았으니까 며칠 8몰이 없겠지. 여기 2몰이 없고. 그럼 8대 2가 4대 1이 무슨 비야? 무슨 비? 이 질량에 대한 몰수비가 돼. 그럼 질량비는 3W니까 3대 1이잖아. 몰수비 여기서 구했지. 4대 1로. 그럼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분자량이 돼. 알았어? 그러면 얘는 4분의 3대 1이니까 3대 4거든. 이해돼? 어렵지?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얘들이 이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당장 내신이니까 내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간단한 문제 같은 건 만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쌓아서 여러분 거로 만든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요. 이게 수학 같아요, 수학. 자, 수학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니 안 되니? 안 돼. 수학처럼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단원이 아니에요. 문제 하나 가지고 고민을 해.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진짜 많이 풀면 돼요, 문제. 알았지?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이제 싹 다 풀었다 가정한다면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옵니다, 통합과. 그런 노력을 안 하지, 사실은 그 정도로. 근데 화학원은 그렇지는 않아. 이거만 많이 푼다고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야. 어? 많이 풀어야 되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잘 여러 문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뭐 물어보냐면, 지금 A, B의 분자량의 관계는 알아요, 그죠? 알잖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C에 대한 분자량을 또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뭐 AC의 분자량이 얼마니, BC의 분자량이 얼마니, 몇 대 몇이니 이런 거. 그런 건 뭘 이용하냐면 여기 있는 반응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 반응에서 화살표가 뭐라고 그랬어? 이 꼴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자, 그러면 3A니까 3 곱하기 3 더하기 B죠. B는 4라고 놓고요. 얘가 뭐와 같아야 돼? 2C랑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구하냐면 C를 구하는 겁니다. C. 그럼 C의 분자량은 2분의 13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서 물어볼 때는 자, B 대 C는 얼마니 분자량이 몇 대 몇이니 물어봐. 그럼 몇 대 몇이라고 답해야 돼? 4대 2분의 13이란 보기는 없을 거야. 몇 대면? 8대 13. A 대 C를 물어봐요. 그럼 몇 대 몇이라고 그래? 6대 13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다음에 세 번째.
자, 반응 전과 반응 전후의 밀도비를 지금 또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때 반응물들하고 뭐 반응해서 생성물이 되더라도 질량은 보존돼 안 돼? 보존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는 같은 거야. 반응 전후에. 얘가 지금 4W잖아, 질량이. 그럼 반응 후도 몇 W가 돼? 4W가 돼. 여기에 있는 기체들의 질량. 알았지? 그러면 질량은 똑같기 때문에 밀도는 어디에 비례해요? 부피하고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알겠지? 그럼 부피가 몇 대 몇이었어? 5대 3이잖아. 그럼 밀도는 몇 대 몇? 3대 5. 다음 이번에는요. 물어보는 게 특정 기체의 밀도를 물어볼 수도 있어. 일단은 반응 전후에 A가 공통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야. 그지? 그러니까 반응 전후에 A의 밀도를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밀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밀도 B가 반응 전후에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이런 거거든. A의 밀도다. A의 밀도라 그러면 이 A의 밀도를 식으로 나타내 주면 부피 전체 부피분의 그냥 그대로 A의 질량을 뜻해요. 전체 부피분의 A의 질량을 밀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례 관계는 이때 전체 부피는 뭐에 해당해? 토탈 몰수에 비례하고요. A의 질량은 A의 몰수에 비례를 해요.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위에 있는 적혀져 있는 값들 중에서 얘네들 이게 반응 전이야. 얘네들이 반응 후야. 알겠죠? 그러면 반응 전후에 A의 밀도 B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전체 부피분의 A의 그러니까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 구하세요. 자, 그럼 보자. 요 앞에 들어가는 값은 뭘까요? 몇 분의 몇이야? 응? 예, 응? 10분의 10분의 얼마? 예담이 얼마예요? 요 숫자 하나만 얘기해 봐. 10분의 얼마? 10분의 8. 예담 알겠어? 모르겠어? 자, 이거 이렇게 알겠어? A의 밀도는 전체 부피분의 A의 질량이라는 거? 근데 실린더니까 전체 부피는 전체 몰수에 비례하잖아. A의 질량은 A의 몰수에 비례하잖아. 그럼 결국 밀도의 비라는 건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의 비와 같겠다. 그지 않겠어? 그럼 반응 전후. 반응 전 10 전체. A 얼마야? 그 중에 8. 10분의 8. 자, 예담이 여기 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는 숫자. 반응 후지. 줄쳐놨지. 여기에서 전체 몰수분의 A의 몰수는 얼마? 응? 전체 몰수 얼마네?
6분의 2지. 그냥 이거 아니야.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모주잖아. 그 중에 A만 2가 있으니까 얼마가 돼요? 6분의 2가. 뭔지 알겠어요? 예담이하고 영민이. 니네 금요일 날 수업들이 있어? 저녁 때? 몇 시에 끝나? 몇 시부터? 예담이는? 어? 야자가 몇 시에 끝나? 아이고, 선생님, 니들 이거 토요일과 수업 가지고 안 될 텐데. 아이고.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고2들 이제 내신 대비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금요일 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 7시에서 10시까지. 여기 와서. 음. 일단 뭐 SNS를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일단 시간은 그렇게 돼. 금요일 날 7시에서 10시 사이에서 그냥 와서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니까 활용하도록 하고 뭐 나머지 시간대는 선생님이 수업 때문에 안 되니까 금요일에 다 만들었어. 그래서 뭐 나하고 이 선생님 보조 선생님이 있거든. 그 선생님이 봐주는 게 봐줄 텐데 그 니들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죠. 알았지? 시간 내서라도 와서 질문하고 질문하고 그래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단원은 해결이 안 돼. 응? 자, 지금 밀도 알겠어요, 지금? 알았어. 자, 여러분한테 밀도가 얼마니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없어. 뭐냐면 상대값을 구해. 그러니까 몇 대 몇이니 이런 걸 구하라 그래. 그럼 몇 대 몇이니 구할 때는 진짜 밀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들이 중요한 거야. 얘네가 어디에 비례하는가, 얘가 어디에 비례하는가, 이 비례 관계가 중요하다고. 비례 관계를 알아야지만 몇 대 몇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두 번째 몰수 증가하는 거. 이거 좀만 쉬었다 하자. 아우, 피곤해.
또 하자. 자, 이번에는요,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한번 정리해 보자. EA 플러스 B가 4C가 돼요. 자, 이거 그대로 따지면은 3이잖아. 개수의 합이. 얘는 4. 그럼 반응할 때마다 1만큼씩 증가하네요. 그러니까 한 번 반응할 때 1몰이 증가하는 거야. 2몰, 1몰 반응하고 C가 4몰이 생성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한 번 반응할 때마다 전체 몰수가 1몰씩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전체 몰수가 3몰이 증가했다고 하자. 그러면 가능한 B의 몰수는 얼마니가 질문이야. 알겠지? 이번엔 반응한 거죠. 3몰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얘가 몇 번 반응했다는 얘기야? 한 번 반응할 때 B가 몇 몰씩 없어져? 1몰. 그럼 세 번 반응하면 몇 몰 없어져야 돼? 응? 3몰. 알겠지? 그래서 B는 3몰이 없어지고면 C는 몇 몰이 생성돼요? C. 12몰. 계수 B만큼 얘가 3만큼 반응하면 얘 얼마 생성돼야 돼? 12만큼. 알겠죠? 그 다음 자 12가 되는 거지. 12. 10몰이 12몰이 되는 거예요. 자 얼마 늘어났어요? 이만큼. 얘도 이만큼.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실험이 이제 두 개잖아. 근데 증가한 몰수가 동일해. 그럼 증가 몰수가 동일한 거는 반응한 물질하고요. 생성된 물질이 동일한 몰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몰수가 동일하게 증가하게 돼 있어.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C는 몇 몰이 생성돼야 돼요? 응? 자, 한 번 반응할 때마다 1몰씩 증가한다는 얘기는 한 번 반응하면 4몰의 C가 생성된다는 뜻이야. 그럼 전체가 2몰이 증가한 거니까 생성된 C는 몇 몰이라는 뜻이야? 8몰.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 8몰, 요 8몰이잖아. 그치? 그러면 생성된 C가 8몰인데 전체 몰수가 8몰이라는 얘기는 2번 실험은 뭐만 남았다. 반응 이후에. C만. 있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C만 있구나. 그럼 이제 AB가 반응을 다 했다는 뜻이죠. AB가 있다가 AB가 다 반응해서 C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 6몰에는 A가 몇 몰이 있었을까? 응? 반응 전에 AB가 각각 몇 몰씩 있어야 돼. 응? 그렇지. 여기는 A가 4몰이 있고 B는 몇 몰? 2몰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반응 이후에 2대 1로 반응해서 C가 4만큼이 생성된 거죠. 자, 이번엔 또 이런 예제가 있어요. 자, AB의 분자량의 B가 얼마인가를 찾을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주어진 문제에서.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 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게 문제 다야. 해봐. 어? 분자량 B가 몇 대 몇이냐?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응? 못 구하겠어? 영민이. 이 숫자들을 좀 이렇게 잘 봐야 돼. 이 문제를 풀려면. 자, 풀 수 있을 것 같아. 예당이 한번 얘기해 볼래? 반응물의 개수의 합이 얼마야? 반응물의 개수의 합 얼마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쉽게 얘기하면 5가 다 반응하면 6이 된다는 뜻이지. 역시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관계 있어. 여기 봐봐. 5 대 6인데 5 대 6이 여기도 보여. 그치? 그럼 어떻게 위에 있는 개수의 합,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의 비가 똑같이 여기에 5 대 6으로 있냐 이거지. 왜? 여기는 C하고 D만 있기 때문이야. 만약에 A나 B가 반응하고 남았다면 절대로 부피 비는 얼마야? 5 대 6이 될 수가 없다. 알았어? 됐지? 그러면 이렇게 놓을까? 이게 토탈이 12몰이야. 얘네 토탈이 10몰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C는 몇 몰이 생성됐다는 뜻일까? 3몰이지. 계속 2니까. D는 맨 처음에 A는 몇 몰이었어? 응? 계속 2니까 3호. 그다음 B는요? 6몰. 얘답 알겠어? 설명해 주는 거 알아먹지? 응? 자꾸 네 거로 만들어줘야 돼. 알았지? 모르면 막 선생님한테 톡 보내고 그래. 어? 없어? 내 전화번호 없냐? 얘다음에 아이폰이야? 영민이는? 너도 아이폰이야? 좋다 야. 아이폰이 그 아이메시지 보내기 좋잖아. 됐지? 어? 또 왜 못 봤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저기 분자량은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그랬지. 뭐뭐 알면 된다 그랬어. 질량하고 몰수. 그러면 질량은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래? 1대 4. 자, 몰수는 몇 대 몇이라고 그래? 그래. 2대 3. 그럼 이거 가지고 그 분자량 구할 수 있겠네. 그지? 몇 대 몇이 돼요? 2분의 1대 3분의 4니까 3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았어? 이 까만색으로 쓴 게 문제인데 문제만 딱 봤을 때는 막연하지. 그럴 때 자꾸 위에 있는 개수들을 보고 밑에 있는 숫자들을 보고 나서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알았어?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문제야. 그럼 이제 그걸 못 찾는 순간 이 문제는 날아가요. 아, 멍 때리고 있어. 아무 생각도 안 나. 이거 못 푸는 문제야. 빨리 너 제껴야 돼. 시험도 똑같아. 맨 마지막으로 제껴놨다가 시험 보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봐야 돼. 알았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또 하나 더 배웠네요. 뭐냐면 개수 비가 있어요. 아까지는 개수의 합 가지고 봤는데 이 개수 비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네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번에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 합의 비율.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가 있어요. 이게 4거든요. 4. 1, 3 더하니까 4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암모니아. 얘는 2죠.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의미하는 건 뭐 두 개가 네 개가 반응한 다음에 두 개가 생성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건 반응할 때마다 2몰씩 감소하는 걸 우리가 본 건데 비율을 봤을 때는 얘가 반응물이 다 반응하고 생성물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럼 반응물이 없는 거지 생성물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맨 처음에 몰수에 비해서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네. 맞지? 됐어? 그러면 분자의 몰수가 감소하는데 2분의 1 이하로 감소할 수 있어 없어 비율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반응은 반응 전 전체 몰수의 2분의 1 이하로 감소할 수 없다야. 안 된다. 이해돼요? 그리고 생성물만 있다면 전후에 몰수비. 그러면 몰수비는 반응 전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예담아,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응? 생성물은 많이 있어. 암모니아만 많이 있는 거야. 반응물은 없는 거지. 그럼 반응 전후에 몰수비는 전체 몰수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왜 2대 1이지? 아니 얘가 다 반응해서 얘가 된 거니까 이제 얘는 없는 거지 이제 반응 이후에. 그럼 얘네들이 반응할 때 전체가 4만큼 반응해서 2만큼 생성되는 거니까 반응 전에는 4, 반응 이후는 2. 그래서 1대 2가 되는 거야.
이해돼? 알겠어. 그다음 또 이렇게.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건 이런 거지. 자, 개수합이 4고요. 여기 개수합이 6이에요. 그럼 4가 반응해서 6이 생성되는 거야. 그럼 반응할 때마다 2몰씩 증가한다. 뭐 이런 거 배운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증가는 해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이 증가하는데 4대 6이니까 2대 3이네. 그럼 처음 몰수에 비해서 반응 이후의 몰수 B가 2분의 3보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네들이 남아있으면 A, B 중에 하나가 남아있으면 2분의 3 이상이 돼. 2분의 그러니까 전체 몰수에 대한 얘기니까 2분의 3보다는 작아지는 거야. 그 B가. 알았지? 그래서 반응 전 하지 못한다. 그런 반응인 거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생성물만 있다면 몰수비가 전하고 후에 몇 대 몇이야? 그 다음에 얘기해 볼까? 생성물만 있다면 반응 전후에 전체 몰수비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2대 3. 알았지? 왜냐면 4, 6이니까 전후의 몰수비는 2대 3이 돼야 돼. 아셨어요? 됐죠? 그러면 예제를 하나 한번 풀어보. 예제는 요 정도만 알고요. 그다음에 자, 예제. 음, 음. 자, 이런 반응이 있고요. 이제 주어진 자료는 자, 봐봐. C를 한번 구해볼 거야. 이거 이제 C를 구하는 거야. C. C가 얼마일까 구하는 거예요. 일단 전체 몰수가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음.
줄어든 거 확실하죠? 4n이 2n 되고 5n이 2n 됐으니까. 그럼 반응물의 개수합이 얼마냐면 3이죠. 그럼 생성물의 개수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네. 뭐하고 뭐 중에 하나야. 반응물의 개수합이 3이잖아. 그럼 얘는 전체 분자수가 반응 전에 줄어들었으니까 그치 1 또는 2예요. 응? 경우에서 두 개야. 그럼 1 또는 2에서 자 내가 이제 답을 먼저 얘기해 줄게. 2가 안 돼요. 왜 2가 안 되지? 2면 안 돼. 얘기해봐. 왜 내가 아무것도 안 풀고 2가 아니라는 걸 바로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줄어드는데 얘는 3분의 2 이하로는 줄어들 수 없다 그랬지. 근데 이게 얼마 줄어들었어? 이게 만약에 2라면 분자수가 3분의 2 이하로 줄어들 수가 없다고. 맞잖아요. 그지? 이 줄어들었네. 3분의 2분의 1이 됐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2가 아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2라면 4n이 2n 될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그러니까 이가 아닌 거지. 이거는 확인돼 있는 자료고 여러분이 1하고 2를 판단할 땐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관계없다. 1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감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 2분의 1이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개수 C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1이다라고. 다른 자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개수는 찾으라 그러잖아. 그지? 자, 이럴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이 이제 이거거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의 의미를 갖다 본 거야.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은 일단은 증가, 전체 몰수의 증가 또는 감소 또는 일정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비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알았죠? 이번에는 물질들 중에 반응하고 없어진 물질을 뭐라 그랬죠? 한계 반응물. 자, 한계 반응물을 판단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판단해 이거지. 근데 이제 유형으로 나눠서 얘기했을 때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반응에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이렇게 A, B를 한 번에 집어넣어서 반응시키는 경우. 알았지? 이걸 혼합이라 그래. A가 있는데 B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경우를 주입이라 그래. 알았지? 그 자료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료가 다음은 반응 전후에 있는 A의 몰수, B의 몰수를 나타내 준 거다. 그럼 혼합입니다. 혼합.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일정량의 A에다 B를 계속 반응시키다. 이건 주입이에요. 주입 뭔지 알지? 집어넣는다는 뜻이야. 혼합은 그냥 맨 처음부터 혼합해서 반응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어떤 경우에서 한계 반응물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좀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혼합 유형.
자, A 대 B 대 C를 구할 거예요. 주어진 자료는 자, 지금 주어진 자료가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고 이제 개수를 찾는 거야. 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A하고 B를 혼합을 했죠. 맨 처음에. 가는 2몰, 6몰, 얘 6몰, 2몰 이런 식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응을 다 해버려야 돼. 그지? 둘 다 반응할 수 있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모두 반응해야 돼요. 적어도.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얘가 자 가의 실험에서 얘가 이만큼 반응하든가 또는 얘가 이만큼 반응하든가. 그지? 그럼 예를 들어 B가 다 반응했다고 하자. 이건 남았겠죠. 맞지? 그러면 얘는 늘어났고 얘는 줄어들었어. 그럼 당연히 나에서는 가에서 B가 다 반응했다면 나에서는 뭐가 또 반응해야 돼? 얘가 다 반응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러면 반응한 양이 이쪽이 3배가 되죠. 그럼 생성된 양도 3배가 돼야 돼요. 아니잖아. 이거 2분의 1배밖에 아니니까 아닌 거야. 그럼 B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돼요? 어? 어허. 없어지면 봐봐. 야, 얘는 뭐 아무튼 뭐 1 반응했다고 치자. 그지? 그럼 1대 6으로 반응하니까 6, 2가 있으면 2가 다 반응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이건 줄어들었고 얘 늘어났잖아. 그리고 2는 다 반응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됐지? 그러면 가에서 B가 한 개 반응물이 아닌 거 알았네? 그럼 뭐가 한 개 반응물이야? A. 됐지? 그럼 봐봐. 나에서는 A가 얼마만큼 반응해야 돼요? 나에선. 내가 뭐라 그랬지 아까? 생성된 양이 2배면 반응한 양도 2배라고. 자, 그러면 가에서 이만큼 반응했다면 나에서 얼마 반응해야 돼? 응? 아니지. 야, 여기 이거 보라고 생성물. 2배잖아. 그럼 가에서 이만큼 반응하면 나에서 얼마 반응해야 돼? 4만큼. 그러면 나의 한 개 반응물은 뭐예요? A예요, B예요? B. 알았어? 그러면 가에서 B는 얼마 반응해요? 1만큼. 알겠지? 그래서 이제 B는 5몰이 남고요. 토탈 몰수는 얼마가 되냐면 7몰이 돼요. 여기서는 A가 2몰이 남고요. 토탈 몰수는 6몰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봐봐. 개수 B는 2대 1대 2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개수비는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러면 A 대 B 대 C는 2 대 1 대 2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A, B, C 알겠어요? 어렵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가 맨 처음에 까만색으로 문제를 딱 쓰고 나서 A, B, C를 구하라고 하면 문제 막연할 거야.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떠올려서 문제를 푸시라 이 뜻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맞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한 개 반응만 하면 다 끝나. 나머지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다음 시간에 가져올 건 수능 특강 가져오세요. 아, 선생님 문제집. 선생님 문제집 알지? 나눠줬던 거. 그거 3강까지 있을 거야. 그지? 그거 가져오고 수능 특강도 같이 가져오세요. 알았죠? 내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올해 거 수능 특강.